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부적이나 많이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초보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그리고 인버스, 또 레버리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요즘에 오늘은 이 ETF와 ETF에 이제 구분되는 인버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ETF가 뭐냐면 ETF는 영어로 Exchange,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s 약자입니다. 영어만 보면 Exchange는 이제 경제 용어에서 원래 교환하다 그런 뜻인데 어, 바꾸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거래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래소. 트레이드 역시 뭐 교환하다 또 있고 매매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매매하는, 교환하는, 예. 펀드는 이제 똑같이 펀드겠죠. 펀드 S니까 들이다.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펀드를 얘기하는데 한국 용어로는 이제 통칭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와 ETF는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가 왜 그러면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들리고 왜 사용을 왜 많이 이게 사용하고 궁금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주식 종목이 이렇게 올라야지만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올라야지만이 수익이 납니다. 상승해야지 수익이잖아요. 하락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파생 상품 선물 같은 걸 이용하면 뭐 하방에도 낼 수 있지만 일단 선물 아니고 가정하면 올라야만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ETF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도 수익이 날 수 있고 내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같이 하락 이 장에서는 폭락장에 가까운 하락장에서는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뭐 돈은 뭐 매수하고 싶은데 계속 손해가 나니까 그걸 이제 반대로 사서 해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수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인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반대로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이제 ETF 종류를 인버스라고 하는데 그 인버스용 ETF를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거꾸로 베팅을 해서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고 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특정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이제 뭐 지수 전체에 이제 상방 베팅을 하는 인버스가 아닌 뭐 레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일단 일반적인 베팅법을 이용해서 종목의 선정에 그런 신경을 안 써도 전체적인 지수를 베팅을 하면 어차피 시장이 반등하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에 베팅하는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레버리지에 베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위쪽 방향밖에 베팅이 안 되는데 이건 아래쪽 이쪽이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각각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TF 안에는 크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 ETF는 용어가 뜻이 뭐냐면 결론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하면 바로바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에서 일단 거래가 가능한 그런 펀드라 생각하면 펀드 중에 이게 인덱스 펀드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있는데 인덱스 펀드의 뜻이 사실 ETF와 비슷한데 어떤 지수나
지수나 뭐 수치 같은 거를 추정해서 그에 맞춰서 연동해 가지고 연동해서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의 펀드를 얘기합니다. 지수일 수도 있고 특정 뭐 검이나 상품일 수도 있겠죠. ETF도 만들어진 매매 방식은 똑같은데요. 이런 특정 지수나 상품, 검일 수도 있고 오일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네. 이런 걸 추정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럼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덱스 펀드나 ETF는 일단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운용되는 방식은. 하지만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인덱스 펀드는 결국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HTS를 열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바로 사고 팔 수가 없는데 반면에 ETF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HTS에서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사실 인덱스 펀드나 ETF나 지수 상장 펀드나 똑같은 운용 방식을 취해서 어떤 지수나 이제 수치 상품들을 연동해서 같이 그대로 운용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펀드지만 ETF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우리가 직접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펀드를 골라서 직접 매매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ETF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ETF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특정 자산 운용사가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타이거 앞에 보면 명이 붙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ETF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인기가 있는 게 코덱스죠. 코덱스라고 다 종목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좌측에 세팅해 놓은 것도 코덱스가 많죠. 최근에는 코덱스 종목이 인기가 많아서 이쪽이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이제 운용사가 만들 때 정한 이름이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거의 코덱스를 대부분 많이 하죠. 그리고 종목을 만들 때 이제 보통 어떤 상품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면 지수를 기준하면 지수가 증가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들을 보통 그냥 ETF인데 거기에서 ETF에서 이제 수익 자체가 연동이 되는데 이게 곱하기 2로 2배 정도의 연동이 되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붙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건 이제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리고 반대로 내리면 수익이 나는 걸 인버스라고 하는데 이름 붙일 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인버스 보통 곱하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이 짝이 아니고 인버스 곱하기 2하고 레버리지가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실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ETF의 기본적인 지수 상장 펀드에 대한 이해는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품을 직접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ETF들을 한번 모아놔 봤는데 최근에 각광받는 대부분이 이제 코덱스죠. 기본적으로 여기 코스닥 200 되어 있는 게 코덱스 200 되어 있는 게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 코스피 200 종목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주식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ETF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지수를 추정해서 그대로 이제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추정하면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69%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3.94 정도 하락했는데 얘는 하락폭이 4.69죠. 그러니까 약간 더 높긴 하지만 거의 지수하고 1점 몇 배밖에 1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는 반대로 똑같이 코스피 200 종목을 움직이는데 지수가 역시 하락한 데 대비해서 똑같이 4.73 올랐죠. 비슷하게 움직이고 대신에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인버스는 수익이 난 겁니다. 인버스는 수익이고요.
역시 이것도 그냥 지수를 추정하는 1배수로 연동한다고 써 있죠. 예, 딱 보면 일간 변동 움직임을.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2배수로 연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수를. 그래서 코덱스 200이 4.69 빠졌지만 레버리지는 8.89 2배 정도 빠진 거죠.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인버스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레버리지하고 선물 인버스 2배가 이제 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가 2 곱하기가 보면 이제 거의 4.73에 얘도 2배 정도인 9.15. 완전 딱 맞지는 않는데 거의 그런 비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도 2배를 이제 마이너스로 추정하는 거죠. 거꾸로 추정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수가 내릴 때 이런 인버스를 사면 내릴 걸 예상된다면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른 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타이거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 들었듯이 다른 운용사가 만든 건데 이제 여기 거래대금을 보면 요즘에는 이제 여기 4천억 뭐 여기는 그죠? 더 많이 터졌죠. 근데 여기는 지금 130억, 345억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기가 없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초창기에는 타이거 상품이 엄청 많은데 이제 타이거 쪽 상품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많이 인기가 없어서 없어졌고, 지금은 이 코덱스라는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이제 150, 코스닥 150, 코스닥에서 그나마 이제 큰 150주를 가지고 똑같이 이거 상방에 베팅하는 코스닥 1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역시 코스닥 종목이 여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2배의 비율로 올라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고, 똑같이 선물 인버스 이제 얘도 거의 2배, 얘는 1배군요. 예.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똑같이 아래쪽으로 1배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여기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걸로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인버스를 하실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각각 특징에 따라서 뭐 코스피 대형주도 있고 뭐 반도체 추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선물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인버스는 거꾸로 베팅하는 거고 그냥은 위로고요. 원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원유가 많이 빠졌는데 원유도 여기 역시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이 있고요. 골드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골드에 직접 사는 것과 여기에 이제 지수 펀드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골드를 내가 사고 싶은 분들은 여기 뭐 ETF를 가지고 골드를 사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ETF 펀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어쨌든 내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고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현물을 사지 않아도 실제로 이렇게 원유나 골드나 달러 혹은 지수를 추정해서 매매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특히 지금 같이 하락장이라서 많이 빠질 때 아까 말했듯이 내 주식을 어떻게 하면 했지 손해보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주식이 없는 분들도, 주식 마시는 분들은 수익 낼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그때 이제 떨어지는 걸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TF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인버스나 레버리지 개념이 궁금했던 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주식도 하면서, 주식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또 이런 ETF 상품도 한번 매매를 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은 실력을 기르는데 좋은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